예,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응답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오늘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입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잇따른 위협에 유엔 회원국들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그 이행에 대한 의지도 더 강해지고 미국에서도 독자 제재에 대한 이행도 더 강력한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2270 결의안이랑 그 개성공단 폐지 이외에도 혹시 정부에서 다른 독자 제재도 계속해서 논의 중인지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당국은 북한이 오늘 5시 45분부터 6시 40분경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발사하였으며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500에서 600km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탄도미사일이 스커드 또는 노동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노골적인 위반이자 한반도 및 영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70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조체제를 정부로서는 더욱 강화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국내적 조치도 파악이 될 거 필요한 경우 취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데일리 NK 김가영 기자입니다. 오늘 국내 한 매체가 밝히기를 북한이 조선족 보따리상을 매수해서 탈북자 색출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달에도 단둥시에서 탈북자들이 체포가 돼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하던데 관련한 내용이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혹시 외교부 측에서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 보도도 저희도 봤습니다만 사안의 성격상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MBN 오지혜입니다. 유엔 실무그룹이 40년 전 헬기 납치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이 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사한 언론 보도도 저희가 접했습니다만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엔 사무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뉴스룸 이영태 기자입니다. 저희 24일부터 라오스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데요. 좀 우리 외교 당국이 지금 보고 있는 냉정한 전망, 바람이라기보다는 좀 냉정한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특히 한중 회담이라든가 남북 회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전망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북한이 SLBM 발사 이후에 지금 유엔 어떤 성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LF 참석과 관련해서 양자회담 일정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를 비롯해서 올해 신정부 또는 신지도부 출범 등으로 외교장관이 새로 임명된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장관 회담 내지는 면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타 양자회담 일정은 LF가 다자 및 양자 일정이 여러 가지로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대표단도 현재 구성 중에 있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ALF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또다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ALF를 통해서 북핵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의장 성명 도출을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SL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사국 간 협의 내용을 저희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과연 이 안보리 결의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할 것이냐, 결의라기보다는 안보리 그 성명에, 언론 성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서도 채택된 의장 성명 문안이 분명하게 대북 규탄 그런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저희로서는 이러한 기조 하에서 안보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중앙일보 유지희 기자입니다. 그 일부 매체에서 다음 주 중반쯤에 위안부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관련해서 정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언론 보도가 있으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중 재단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 설립에 관한 구체 사항은 결정된 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NHK 정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본 법원에서 야스쿠니 신사 폭발물 설치했던 피의자 관련해서 실형 4년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정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일본 법원에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 설치했던 피의자에 대해서 실형 4년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정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재판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총 4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저희 영사가 모두 방청을 했고 또 필요한 영사 조력도 실시했습니다. 또 향후 있을 재판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 관해서 이제 외교부 측에서 어떤 간단한 평가나 입장 표명이 가능하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대선의 전당대회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지하다시피 최근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최초로 대북 인권 제재도 채택한 만큼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젠 국제사회의 주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예. 매일경제신문 박태인 기자인데요. 북한에서 풍계리 쪽의 움직임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을 하게 되면 2270호 외에 또 다른 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이 북한의 그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제5차 핵실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그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가상적인 상황 하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5차 핵실험은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면 당연히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입니다. 현재 안보리 성명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드도 들어오게 되면 그런 더 강력한 제재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하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북 그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중심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는 우리가 자유권적 차원에서 방위 조치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외교부 측에서 그러니까 외교부 측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제 질의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제 러시아의 외교 관계, 그다음에 중국에서 경제 보복 조치가 예상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 같은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우리 정부에서 뭐 정경련 같은 단체에서 앞서 이제 성명 같은 거 제출한 적이 있었고 한데 뭐 이러한 국내에서의 우려를 중국 측이나 뭐 이렇게 전달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윤병세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뭐 정부 차원에서 뭐 경제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없다, 이제 괜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제 말씀으로 많이 이제 일관을 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너희가 사드를 배치를 했으니 우리는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서 그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될 거고,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건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건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오늘 그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 입장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무슨 대비책을 한다든지 무슨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여러 상황 전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예단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비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 사드 체계가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예단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의 우려라든지 지적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루트,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전달하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한국시보 같은 이제 언론에서는, 중국 언론에서는 이제 대놓고 한국이 이런저런 경제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우려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드 체계는 제3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주변국에 지속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